안녕하세요. 제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들으시고 질문하신 게 있어가지고 급하게 답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요가 철학 용어만 알아도 이해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왜 어렵냐면 요가 자체가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4,000년이다, 5,000년이다, 아니면 그 원시 요가부터 동굴에 벽화 그려진 때부터 하면은 기원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그 철학 사조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 때마다 요가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맞춰가면서 그 대신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요가가 이거다, 어떤 책에서는 요가가 이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이 유튜브 독자님은 사마디, 삼매라는 것과 까이발리아, 독존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셨대요. 근데 막 이제 자료를 찾아봐도 너무 방대하게 여러 개가 막 영어 한자 막 섞여서 나오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인스타로 DM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이분이 저한테 진짜 감동을 주셔가지고 눈물 펑펑 흘렸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우선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아직 사마디라는 단어도 희미하게 알까 말까 하고 있는데 까이발리아라는 단어가 나오고는 아공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마디는 삼매고 까이발리아는 독존입니다. 근데 요가에서 요가의 최종 목표 그리고 요가의 최종 상태, 요가가 이루어진 최상의 상태가 삼매와 독존 두 개로 나와요. 이분이 진짜 대단하게 촌철살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냥 저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뇌 카타르시스가 너무 좋거든요. 내가 알아냈을 때,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막 올려요. 요가 논문 같은 거 막 올리고 어려운 책, 뭐 쉬운 책도 올릴 때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런 용어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제 유튜브를 진짜 꼼꼼하게 들으시거든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의 이런 피드백 때문에 제가 반성하고, 내 멋대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 들어주신 분이 얼마나 얼마나 못 알아듣는 말이 태반이었을 텐데도 그거를 차분하게 꼼꼼히, 진짜 저는 이분 거의 적어가면서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피드백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유튜브 찍을 때 되게 많이 반영될 것 같아요. 요가 용어 같은 것들을 사전이나 네이버에 쳤을 때 그걸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요가 철학 통사, 요가 역사 자체를 모르면 그 단어가 그냥 뭐 네이버에 사전 딱 쳐가지고 정의,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그냥 어디서 자료를 찾지 않고 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사마디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삼매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사마디. 시대별로 학파별로 조금씩 다르게 말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삼매 자체가 집중과 몰입의 최고의 상태를 말해요. 이때는 심리적으로 또는 요즘 말로 하면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빠져들어서 대상과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나의 어떤 심리, 내 뇌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완전한 희열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삼매를 어떤 테크닉이나 스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를 집중하는 하나의 테크닉, 스킬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유상삼매, 무상삼매처럼 어떤 걸 대상으로 하냐,
할 때는 산매는 그냥 어떤 집중하는 스킬이에요. 내가 몰입하는,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어떤 훈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까이발리아는 뭐냐? 까이발리아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독존이에요. 근데 이 독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원론적입니다. 일원론, 이원론은 우파니샤드나 베단타 같은 것들은 신과 합일해야 된다. 최고의 나와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 일원론이에요. 하나가 되어 가는 거. 그리고 원래 하나밖에 없었다. 분리는 없다. 이게 일원론이고, 이원론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 안 좋은 에고의 상태, 아함가라의 상태, 뭐 이런 상태와 이렇게 환영설이라고 하죠. 마야라고 하죠. 이 세상의 속세에 이런 거짓된 상태와 참 자아인 나, 뿌루샤 또는 아트만의 상태인 내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쳐지면은 망상에 빠지는 거다. 내가 에고에 빠지는 거다. 내가 무명, 무지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과 분리돼서 나왔을 때 그게 해탈이다. 그게 이원론이거든요. 별개로 보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면 이원론인 거고, 온리 원이었다. 원래 하나였다. 그 하나에 된 상태로 가야 된다. 그게 일원론이에요. 근데 이원론과 일원론이 요가에 다 들어갑니다. 상키아 철학 이원론인데 상키아 철학의 대부분의 형이상을 가져와요. 요가가. 그래서 고전 요가 수트라, 요가 수트라는 다 이원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우파니샤드,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더 재정립하고 확립한 베단타 철학, 그 또한 요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가는 합일, 결합, 유니온, 하나 되는 경지, 이것도 요가에 들어가요. 역사상으로 이제 후기 요가로 오면.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그래서 독존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홀로 있는 거잖아요. 분리돼서 홀로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이원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전 요가 수트라, 요가 경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앞선, 시대적으로 클래식에 해당되는 앞선 요가 사상이라서 얘는 아직 이원론입니다. 독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원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독존은 상키아 철학으로부터 나온 용어이고, 요가 철학이 상키아 철학의 형이상학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탄생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목표는 까이발리아 독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가 수트라 장만 봐도 첫 번째가 삼매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 4장이 독존입니다. 그러면 삼매를 통해서 독존을 이루겠다는 그 목차, 기승전결의 어떤 구성만 봐도, 그래서 이때 삼매는 테크닉이 되는 거거든요. 요가의 목표를 독존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 삼매는 그냥 훈련법, 테크닉법 이해돼요. 그래서 이는 불교에서 또는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생해탈의 개념을, 살아있는데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생해탈의 개념으로 살아있는데 완전히 자유로운 그 어떤 것, 상황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대상이라던가 하물며 자기 마음이라던가 또는 삼스카라, 유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DNA에 박혀서 나오는 그 마음 습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뭐 윤회 전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애도 끄달리지 않는 홀로 자유로운 상태, 다 깨달아서 다 벗어던진 아주 자유로운 상태, 그걸 독존 까이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 수트라를 보면 처음에 삼매를 설명하고 마지막 장에 독존을 이루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삼매를 1로 보면 아까 처음에 말한 유니온,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돼서 대상과 하나가 돼서 빠져들어간 희열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보면은 삼매 이꼴 독존이 돼버리는 거고요. 삼매를 2로 보면은, 삼매를 이 집중하는 하나의 테크닉 스킬로 보게 되면은 삼매는 독존을 위한 하나의 훈련 방법, 테크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가 더 자세히 그 게이오르그 호이슈타인인가? 확실하진 않은데 그 김재민 교수님이 쓰신 요가 사전이라는 대사전이 있어요. 엄청 두꺼운 사전. 그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 제 산스크리트 사전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검색해보고 하면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까지도 너무 어려웠다. 그럼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진짜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지식의 분류셨기 때문에 이제 요가에 대한 어떤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나는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편을 찍어 올릴 거예요. 거기서는 더 명확하게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사전을 통해서 이 어원을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